안녕하십니까. 지난 편에 이어서 제11호, 제12호, 제13호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위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호, 제12호, 제13호 이 모두 각각 3건씩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위반했는데요. 이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위반은 3건의 사고에서 모두 해당했고 제11호와 제13호 판결에서는 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 위반, 그리고 11호에서는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12호 판결에서는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방안 마련,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평가 기준 마련 위반, 13호 판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위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판단할 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차적 인과관계를 드는데요.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그러니까 즉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라던가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인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이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2024년 초반까지 판결문들을 보면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단순히 법 조문 내용만 나열하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4년 중반부부터 판결 선고는 나름 구체적으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열거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사건과도 연결을 지어서 이 3가지 의무 사항에 대한 기준을 좀 살펴보면, 첫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이거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경우인데요. 위험성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이 위험성의 결정은 누가 어떻게 판단한 건지, 해당 근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됐고 그 실효성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매뉴얼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의무사항을 이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라던가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순찰 및 점검 의무, 위험한 작업 등의 발견 시 보고와 시정 절차 등 이 계략적으로 정한 규정들은 이 방금 언급했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업무 절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의 핵심은 어떻게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고 또 개선하고 그에 따른 이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일련의 절차와 실행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무 위반 사항이 많은 부분이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내용인데요. 이 평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이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인사평가,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성과나 실적, 자신의 부서나 회사의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임직원이 누군지,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렇게 기재하고 그러한 인사평가 결과는 통상적인 인사평가에 불과하고 이 법령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 내지 절차로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들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법령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의 각각의 법정 직무 내역들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종사자 의견 청취 마련도 의무 위반 사항으로 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는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던가 안전보건협의체, 협의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그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을 구성으로 해서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수급인이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업체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안전보건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할 때 누락된 수급인은 없는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업장에서 TBM도 많이 실시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작업팀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서 오늘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논의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그칠 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제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모르는 의견 청취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의견 청취 제도다라고 마련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홍보도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자들이 모르는 의견 청취 제도는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 청취 제도로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것과 알지만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1번째부터 13번째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